네, 동시호가 앞두고 큐텐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셀러들이 정산 대금을 많이 못 받아서 지금 다 런하는 사태이다 보니까요. 오히려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예스24 현재 상한가 들어가면서 동시호가 구간 열려진 상황이네요. 마감까지 딱 7분여 남은 시간 이분과 함께 제대로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뭔가요? 시장이 이전에 실적으로 확 움직임도 나왔다가요. 또 개별 트레이드 관련한 이슈들도 확 나왔다가요. 또 이슈와 함께 또 급하게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쪽도 있고요. 참 뭐라고 한 컬러로 정의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튀 장세죠. 먹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좀 현실을 좀 직시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왜 빠졌느냐? 사실은 뭐 트럼프 리스크에 의한 이제 공포 장세가 나타났었고, 지난주까지는 이 부분들을 좀 주말에 소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가 이번 주 초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는 원인은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외부 변수가 커진다. 물론 이거는 뭐 시나리오죠.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 클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공포 장세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2주 전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건, 이걸 누군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작극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탄도 궤적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지지율 자체가 너무 급등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트럼프 강세론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일주일 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대선 후보는 누굽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먼저 사퇴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해리슨 부통령에 대해서 전격 지지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천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는 천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퇴를 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계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유지가 되는 게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됐을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2차전 지수들이 더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이 좀 많이 컸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산업에서 큰 흐름을 잡아왔던 주도주들은 홀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손실폭을 좁히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차익을 위해서 중성주 매매는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도 홀딩이라는 의미일지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좀 마친 상태에서 20만 원 선 좀 붕괴하는 자리에서 다시 좀 올려 세워줬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적 기대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3만 원 선 벽 계속 이제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섹터고 충분히 실적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얘기들은 다 접하셨을 텐데 주가가 응답을 안 한 거죠. 자, 왜 TSMC에 대해서는 주가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산업을 훔쳐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쇼크가 좀 온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지금 7월인데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TSMC와 협력을 해서 저전력 제품을 이제 구상해내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재편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GPU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할 것이냐, 그럼 HBM 어떻게 납품되냐, 이 연결고리가 늘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작했던 이 가우디 3가 갖고 있는 성능은 기존의
그래서 하퍼 칩에 비하면 우리가 전력 소비도 훨씬 더 적고 프로세서가 훨씬 더 빠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의 어떤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대감을 봤을 때면은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SK 하이닉스 물론 조정 여파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면은 오늘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19만 원 선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반도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축소가 됐다라고 선단하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22만 원까지는 계속 보유를 고집을 좀 부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여집니다. 짧게 하나 시스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하나 시스템까지 움직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는 계속 쭉 간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복잡한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고 하면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워낙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품이 나가야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보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뭐 K2전차나 K9 자주포 그리고 여기에 또 155mm 포탄까지도 이제 좋은 실적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바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과 이제 폴란드에 있는 어떤 국방부 시스템과 전산화 부분들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지난 유로 사터리에서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한 바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ASA 레이더를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 영국 방산 기업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은 향후 장비적인 부분들도 더 건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처럼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이 하나 시스템도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 호흡 가능하다라는 사인 주셨습니다. 자, 현재 양대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로 유지한 채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밀린 채 마감할 것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굉장한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초 로이터 보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약세일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적 기대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또 오늘 양봉을 그려냈었던 속에서 앞으로 추가 반도체의 운명도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시장이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넘버스 종목에서 추가 상승 움직임도 그려졌는데 오후장 들어서 꼬리가 일부 달리는 쪽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따라서 시장 색채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요. 조금 더 빠른 매매에 있어서 수용도가 높아진 게 아닐까 고민하게 하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쪽도 있지만 일부 셀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는 52주 신저가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략 계속 꼼꼼하게 세워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코스피 종합지수는요. 15포인트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758선에서 종가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시가 부근이 사실 더 낙폭을 만들긴 했는데요. 일부 만회하려는 시도는 그려졌지만 일부 하락폭을 더 크게 말아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마감으로 정리드리고 코스닥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2포인트 올라섰습니다. 사실 장초 820선까지 좀 트라이 구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었죠. 이 속에서 0.26% 상승 강보합권 마감됐습니다.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매도 물량을 쌓았다라는 점이 지수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하방을 압력시켰습니다. 2,600억 원 넘게 파는 움직임이 그려났는데요. 오늘 좀 많이 덜어냈었던 쪽은 어제 많이 샀던 쪽이었습니다. 제조, 전기전자, 금융단 위주로 차익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 넘어가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덜어냈는데요. 제조, 제약, 유통, 기계, 장비단 거의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소폭이지만 사자세가 그려졌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보면서요.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82,300원 선까지 좀 내려오면서요. 지금 61선 2평까지는 또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받게 될지 아니면 내일 있을 SK하이닉스 실적과 함께 연계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다행히도 20만 원 선 지켜주고
보여주는 선에서 20만 8천 원에서 종가 형성 1.46% 올렸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52주 신저가 기록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다시피 신저가 행진, 삼성 SDI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역시나 신저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 현대차는 단독 뉴스였지만 2026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5G 통신을 적용해서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실적 기대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 하방과 함께 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졌고요.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신규 3공장 가동 초읽기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지금 중심을 굉장히 잘 받아가고 있는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4%대 올라서면서요. 88만 3천 원. 지금 전고 라인대, 상단 라인대를 돌파한 움직임이 오늘 그려졌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장중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알테오젠이 오늘장에 있어서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6.84% 상승,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30만 원 넘었습니다. 이제 목표치는 어디로 봐야 하는가에 있어서 많은 셈법이 달라붙을 것으로 그려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 강세 그려졌습니다. 엔캠 마이너스 3.71% 빠졌고요. 오늘 휴젤이 13% 급등하면서 특히 한시 부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었거든요. 추가 흐름 그려졌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0.97% 상승으로 일부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는 또 중심을 잘 잡았다라는 점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쭉 봤습니다. 이른바 짧게 빨리빨리 올리고 빼는 그런 먹튀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정리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빠른 매매에 동참해야 하는 게 가장 해답인 걸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요 산업에 대해서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HBM에서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쉽게 매도를 하시는 건 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 조정은 정치적 이슈에 따른 쇼크에 불과한 거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 완화가 됐을 때 다시 실적 장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도주들을 놓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낙폭에 대한 기대를 놓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차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정정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음봉이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견고한 위치를 만들었던 것은 그만큼 이제 탄력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대가 높았지만 사실상 주가의 조정을 전부 다 증시가 일체적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탄력이 높은 부분들을 다시 이제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튀 장세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됩니다. 실적 발표가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되면은 이제 기대가 된 게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와 관련돼 있는 밸류 체인들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위에 너무 많은 부분들의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소액으로 분할을 하셔서 실적 기대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베팅 금액 자체를 좀 소액단으로 봐야 할 것으로 확인되고요. 또 실적이 기대치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순환을 또 노릴 수 있는 시장의 빠른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또 넘버가 나왔었던 쪽이 KB금융이고요. 오늘 여의도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주주환원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막 올리던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차익을 토해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세론 종목이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글쎄요.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진전 자체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증시에 당장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KB금융이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이제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외국인 비중 자체가 이제 7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 돈을 들고 있는 건 다 외국인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KB금융이 더 잘 간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했을 때 환 해지에 대한 부분들에 반드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은행들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까지 우리가 좀 폭을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고금리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당 모두 금리 인하를 어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후에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KB금융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단기 호흡이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한 11만 5천 원이 목표 주가 나온 것 중에 최상단이긴 했거든요. 흐름은 좀 지켜보시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까지 점검 받아봤고 우리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좀 관심주로 할 만하다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들 추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추천하지 않았던 JYP 엔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JYP 엔터요? 사실 JYP 엔터 이부 종목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도 뭐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 손실폭을 좁히시는 한에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JYP 엔터가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7월 17일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다 보니까 복귀 시즌이 늦어지면서 앨범 판매나 공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대신 그래도 이제 8월에 넥스지가 이제 다시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넥스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소니와 JYP 엔터가 합작으로 진행했던 니지 프로젝트 시즌 2에서 2023년도에 이제 발탁이 됐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즌 1 때 니주가 이제 발탁이 되면서 2020년에 일본에 그 당시 팬데믹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연 실적이나 앨범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되면서 JYP 몸값을 많이 올렸다는 점을 봤을 때면은 우리가 이 박지현 대표의 선택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이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쉽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놓고 봤을 때 기대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 선을 좀 제시를 드리겠는데 손절가도 당연히 5만 3천원까지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만 투자하시는 걸 좀 최대한 권고를 드리겠고요. 만일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JYP한테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 조금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섹터를 매매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섹터 몇 가지만 언급 주신다면?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 레거시 부분들 그리고 이제 EUV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K엔솔과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겠고요. 뭐 블랭크 마스크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SNS텍 같은 기업들이 기대가 되겠죠. 이번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포를 했었고 엔비디아까지도 중국의 맞춤형 제품을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서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블랭크 마스크를 수출을 하고 있는 뭐 SNS텍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YP 엔터 언급 주셨는데요. 만약에 나는 관심이 좀 없다 한다면 반도체 단에서 K엔솔 그리고 또 SNS텍 언급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